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1.26%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자, 뭐 자연스럽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높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현할 게 있다면 일부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실현한 돈으로 아직 오르지 않은 뭐 개별주를 찾는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제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에 있어서는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보았을 때, 자, 정배열이 잡히고 난 뒤에 자, 주요 추세 구간이 이런 식으로 잡혀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양봉 기준으로 잡혀 있는 구간들이 지금 현재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자, 하단 추세로 본다면 12,000선 정도가 이제는 추세선 하단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이전 같은 경우는 보신다면 거의 만 초반선이 하방으로 보였다면, 자, 지금은 정배열을 만들어 가면서 점점 지지 구간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1,500선에서 12,000선 정도가 자, 지지 구간으로 이렇게 차차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우리는 그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어느 정도 자, 조정이 나오고, 자, 매수로 어느 정도쯤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러한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뭐 MACD 상으로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나 자, 상방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오르긴 오르는데 뭐 계좌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는, 자, 이전 코로나 시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자, 그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자, 지루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를 어떻게 보면 뭔가 도파민의 분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슬슬 더 자극적인 투자를 찾거나 아니면 시장을 떠나는 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떠나 주시면 주실수록 기회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우리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혹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기를 해나간다면 결국 버티는 시간만큼 경험이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마인드로 이제 시장을 접근해야 될 시기이고, 너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뜨겁게, 지금은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15,000원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들뜬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선상에 상단에 와닿았구나, 그렇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략 수정을 가져가야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을 수정해가는, 자, 이런 식의 조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주요 하방 추세선이 상당히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주요 하단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고, 자, 상단 역시도 어느 정도 꽤 명확하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추세상으로 보았을 때 어쨌든 상단 부근에 상당히 접근을 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같은 것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어느 구간에서 잡을 것인지는 결과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잡혀있는 하단 추세선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 하단 추세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뚫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공포와 혹은 기회라는 이 두 가지의 인식 사이에서 어쨌든 우리가 꽤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공포가 지배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 기회를 외치던 분들은 사실 우스운꼴이 된 것이고, 반대로 정배열에서 또 공포만 외치는 것도 우스운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전체 비중을 다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잡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주신다면 충분히 그러한 위기도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컨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이러한 컨셉들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기도 하고, 자, 이러한 투자를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OXX 같은 경우도 자, 꽤 비교적 추세가 명확합니다. 자, 다른 기술주 지수에 비해서 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고, 자, 그리고 상방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다만 지금은 기술주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 즉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오는 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믿음이 있다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선상에서 사실상 하단부에 해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 이런 부분에서 하단부 지지가 이미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자, 어제 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단부에서 가깝게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조금씩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저항이나 지지 구간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자세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QQQ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주 중에서 나스닥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이미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뭐 갑자기 폭락론자가 된다거나 혹은 뭐 여기서 좀 싸졌다고 모든 비중을 싣는다거나, 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투자를 지양하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 TQQQ나 아니면 SOXL 같은 경우도 자, 매수 타이밍을 앞서 말씀드린 것에 입각해서 잡아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항,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는 51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21선이나 이 추세선 인근에서 저희 지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 1차 매수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고 2차 매수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아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SOXL 역시도 자, 1차 지지 구간이 51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같이 뭐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두 종목의 매도 타이밍도 지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뭐 어쨌든 수익 실현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원칙이 없다면 내가 팔고서 올라갈까봐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 여기까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